반갑습니다. 호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천년열전 총정리 5편입니다. 저번 영상에선 사신의 희망 자라키와 퀸시 최강자 그레미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각 진영 최강자들답게 넘사벽의 전투를 보여줬었죠. 이번 영상에선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이치고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많은 명장면과 가능충 형님들을 만족시킬 만한 장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은 블리치 영상을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라키의 힘을 얻고 싶다고 상상한 그레미가 자라키의 힘을 이기지 못한 채 스스로 잠에려버려 가까스로 승리한 자라키. 많은 부상을 당했어도 자신보다 부대장인 야치루가 더 걱정되었던 자라키는 야치루의 영합을 찾아보지만 어디서도 야치루는 나오지 않았고 대장을 지원하러 온 11번대 대원들에게 야치루를 찾아오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명령에 따라 헐레벌떡 달려가던 11번대 대원들은 의문의 번개를 맞고 사망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여퀸시들이 등장합니다. 대원들에게 떨어진 번개는 캔디스 캐트닙의 슈리프트, 더 썬더볼트의 능력이었고 여퀸시의 등장에 곧바로 달려든 자라키였지만 너무 큰 부상을 당한 나머지 미니냐 맥컬론에게 당해버리죠. 그 후 자신들의 슈리프트를 이용해 남아있던 사신들을 소탕하곤 누가 특기 전력인 자라키의 숨통을 끊을지 떠들어대던 순간 드디어 이치고가 정령정에 등장해 자라키를 구해줍니다. 곧바로 이치고와 전투가 시작된 퀸시들이었지만 영왕궁 수련에 새로운 참백도까지 들고 온 이치고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고 슈리프트에 이어 하일리의 보겐, 폴슈텐디히까지 사용하며 이치고를 상대해보는데요. 그러나 폴슈텐디히의 무기까지 든 여퀸시들조차 이치고의 상대가 되기엔 버거웠고 이치고는 새로운 참월의 신기술까지 사용합니다. 연재 10수년 만에 처음 등장한 바로 그 기술, 월화 십자충. 심지어 필살기 써놓고서 자신과 동료들을 죽이려 한 적에게 이 바보야 피해! 라며 상대 안위를 걱정해주는 우리의 이치고. 이치고 최고 명대사인 내 왼팔과 다리를 잘라라의 뒤를 잇는 대사네요. 어쨌든 친절하게 피해라고 경고까지 해주는 이치고의 말을 무시한 채 월화 십자충을 막아버리던 캔디스는 팔이 잘려버리고 지젤의 능력으로 복구한 뒤 다시 달려들던 캔디스는 바즈비의 버너핑거에 복부를 맞고 쓰러집니다. 나머지 여퀸시들도 모두 공격한 뒤 특기 전력을 죽이는 공을 가로채려 한 바즈비였지만 곧이어 나타난 3명의 슈테른레이터와 공격을 맞고도 일어난 여퀸시까지 총 8명에서 이치고를 죽이려 하는데요. 그때 이치고의 뒤에서 엄청난 빛이 생기며 유아바아가 등장해 이치고에게 감사하다며 인사를 건넵니다. 알고 보니 영왕궁은 72겹의 장벽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치고가 정령정으로 빠르게 내려오기 위해 절대적인 방어력을 가진 옷, 왕건을 두른 채 장벽을 모두 뚫고 내려왔고 영왕궁에 올라갈 방법이 없던 유아바아는 그 구멍을 통해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영왕궁으로 올라가는 유아바아를 저지하기 위해 이치고가 덤벼들지만 8명의 퀸시에게 둘러싸인 상태로는 불가능에 가까웠고 바즈비의 버너핑거에 당할 위기에 처한 그때 렌즈를 비롯한 대장들이 퀸시들을 막아섭니다. 렌즈와 대장들에게 뒤를 맡긴 후 유아바아를 쫓던 이치고는 자신을 향해 공격하는 퀸시를 보고 경악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을 공격한 퀸시가 바로 자신의 동료이자 친구인 이시다 우류였기 때문이었죠. 우류는 넌 폐하를 막을 수 없어 라는 말과 함께 이치고와 뒤쫓아온 차드, 오리임에게 공격을 퍼붓곤 유아바아와 함께 0번대로 올라갑니다. 유아바아와 우류를 비롯한 몇몇의 퀸시가 0번대로 올라간 후 이치고와 친구들은 회의감에 빠지는데요. 하지만 곧바로 차드가 나서서 이치고의 정신을 가다듬어주며 친구답게 말을 안 들으면 좁혀서 도로 끌고 오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죠. 그 후 이치고와 친구들은 곧이어 도착한 우라와라와 요루이치의 도움으로 마유리가 12번대 지하에 만들어 놓은 쿠우카코의 대포를 타고 영왕궁을 향해 출발합니다. 참고로 12번대 지하에서 떠드는 부분은 명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짧은 순간에만 명장면이 몇 개인지. 같은 시각 이치고를 보내기 위해 퀸시들과 싸우던 렌지와 사신들. 사신들은 렌지와 루키아, 이카쿠와 유미치카, 벼쿠야와 슈에이로 자연스럽게 나뉘어 싸우게 됩니다. 지젤주일의 슈리프트는 더 좀비. 자신의 피해 닿은 대상을 자신의 명령에만 따르는 좀비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슈리프트를 사용하기 위해 거짓말로 이카쿠와 유미치카를 도발해보지만 유미치카에게 거짓 도발임이 들통나게 됩니다. 유미치카는 하나의 거짓말을 더 까발려주겠다며 너 남자잖아 라는 대사로 가능충들의 심금을 울리는데요. 비켜봐 일단 나부터. 자신의 비밀을 들킨 지젤은 좀비로 만들어버린 밤비에타를 불러내 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야 밤비 누나가 태닝가루 심지어 지젤 주엘이랑 덮밥 심가능.
항상 처발리던 이카쿠와 유미치카는 의외의 선전을 하며 밤비에타를 상대했지만 이미 좀비가 되어버린 밤비에타는 죽여도 죽지 않는 몸을 이용해 반격에 성공합니다. 석관다리들도 밤비에타랑 합은 맞추는데 대장인 신즈는 오늘도 바이저드는 나라킹 열차를 타네요. 밤비의 공격에 쓰러진 이카쿠와 유미치카를 지젤이 좀비로 만들어버리려던 찰나 엄청난 빛을 내는 발광 슈트를 입은 마유리가 등장합니다. 역시 호정 13대의 빛, 마유리. 밤비의 영자폭탄 공격 따위는 순식간에 파괴한 채 밤비에타를 털어버리곤 자신의 연구재료가 되어달라는 소스윗한 멘트를 날리는 마유리. 하지만 지젤은 당황하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은 사신 좀비로 대응하고 마유리 또한 죽은 아랑칼들의 시체를 되살린 아랑칼 좀비들로 사신 좀비들을 상대합니다. 네, 이젠 유미치카한테 처발린 프라시온 샬롯의 쿠론마저 밤비에타를 털어버리는 상황. 아랑칼들은 지젤의 좀비들을 손쉽게 털어버렸고 지젤은 드디어 숨겨둔 필살기인 좀비 토시로를 꺼내게 됩니다. 샬롯의 쿠론과 이카쿠, 유미치카를 한 합에 털어버린 좀비 토시로는 드디어 마유리와의 전투에 돌입하는데요. 마유리의 자신의 약을 실험해도 괜찮겠냐는 질문을 무시한 채 곧바로 달려든 토시로는 마유리와 몇 합을 겨루다 마뇌를 사용해 마유리를 죽여버립니다. 좀비 토시로는 드디어 마유리와 전투에 돌입하는데요. 계속해서 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된 좀비 토시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마유리는 이미 토시로에게 초인약을 투약해 놓았습니다. 이 초인약을 투약받은 대상은 싸움 중 다음 행동을 예측하다 특정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처음의 시점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좀비 토시로는 마유리를 죽이는 순간이 트리거였기 때문에 마유리를 죽인 상상을 성공할 때마다 처음으로 돌아갔던 것이고요. 또한 이 초인약은 기억이 돌아가는 횟수가 일정 횟수를 넘어가면 평형감각과 사지가 마비되는 부작용이 있었고 덕분에 마유리는 손도 안 대고 토시로를 상대로 승리하게 됩니다. 손쉽게 토시로를 해치운 마유리는 자신의 뒤에 온 좀비가 된 랑기쿠, 로즈로, 켄세이는 아랑칼들에게 맡기곤 토시로에게 약물을 투여합니다. 한편 영원궁에선 영원궁에 당도한 유아바와 퀸시드를 막기 위해 영번대가 출동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사신인 기린지 텐지로는 피와 영합을 짜는 탕을 활용해 졸다트들을 휩쓴 뒤 천백도인 금비가를 해방하며 유아바에게 달려들지만 이상하게도 단 한 대의 일격도 맞지 않습니다. 곧이어 공격한 영번대 병사들의 공격 또한 유아바에게 닿지 않는 상태.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보고 있던 영번대의 대직수 슈타라 센주마루 앞에 슈테른리터 니안조로 아이졸이 나타납니다. 니안조로 아이졸의 슈리프트는 더 와인드로 자신이 의식한 적은 모두 구부려버리는 특이한 능력. 보이지 않는 적들도 본능이 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영번대 병사들을 모두 쓸어버린 와이졸이었지만 슈타라 센주마르는 이 능력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하면서 본능도 알아차리지 못할 속도로 와이졸의 옷을 새로 짰고 그렇게 와이졸은 새로운 옷에 남겨둔 재봉바늘에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유하바아는 니안졸 와이졸 따위는 신경 쓰지도 않았는지 죽은 그의 시체를 흘끗 쳐다보곤 자신의 친위대인 슈츠슈타페를 불러냅니다. 슈테른리터 M의 제레드 발키리는 그림자에서 나오자마자 센주마르를 향해 돌격했고 센주마르는 그의 칼을 막아보지만 그녀의 방어가 무색하게 바늘째로 센주마르를 썰어버리는 제라드 발키리. 당황한 센주마르는 더욱 강력한 여왕의 병사를 불러보지만 슈테른리터씨 페르니다 파른카자스의 능력에 의해 꾸깃꾸깃 접혀버렸고 슈테른리터 X 리제바로의 공격에 센주마르는 머리가 뚫리며 사망하게 됩니다. 의기양양하게 승리를 자축하던 슈츠스타펠이었지만 이렇게 쉽게 당할 영번대가 아니었고 이는 모두 유아바아를 맞이하기 위해 영번대가 준비한 가짜 무대였습니다. 또한 퀸시들이 가짜 영왕궁에서 싸우는 동안 고광 히키오네 키리오는 그들을 가둘 감옥을 준비했고 도신 니마이야 오에츠가 자신의 참백도인 초복을 든 채 등장합니다. 자, 천년열전 총정리 5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드디어 본격적인 영번대의 전투가 시작하는 파트입니다. 천년열전의 시점이 워낙 중구난방으로 바뀌어돼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블리치식 전개도 심해지는 구간이라 하지만 사실은 그러나 같은 멘트도 계속 나와서 대본 쓰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쩔 수 있나요? 그게 블리치인 것을. 원래 한 장면 한 장면은 멋있는데 붙여놓으면 이상한 게 블리치 아닙니까?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블리치 학박사 호디, 나레이션 한이었습니다.